2026 월드컵 예선 전 경기는 쿠팡 플레이와 함께. 네, 안녕하세요. K리그를 전술적으로 깊게 탐구해보는 시간 크뷰가 돌아왔습니다. 최근 영상들에서는 계속해서 선수 개인의 포커스를 맞춰서 선수 개인 분석 영상을 좀 가져가 봤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흐름과는 다르게 조금 더 경기의 포커스를 맞춰서 경기 리뷰 혹은 경기 분석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다뤄볼 경기는 바로 이제 지난 주말에 있었던 경기였죠. 16라운드 경기. FC 서울과 광주의 경기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경기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직관을 가서 경기를 보기도 했었고, 그리고 경기에서 직관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재밌는 요소들이 많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지금 영상을 보시는 이 크뷰 애청자분들과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날 서울과 광주의 경기는 결국에는 이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후반전이 시작하면서 이뤄졌는데요. 광주FC가 전반과는 다르게 후반전 시스템적으로 특히 수비를 할 때는 전반전과 동일하게 1-4-4-2 대응을 취했지만 공을 가지고 본인들이 공격을 할 때는 최근 얘기하는 경우에는 이제 1-3-4-3 혹은 1-3-2-4-1 정도로 이제 시스템적으로 변화를 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화를 준 이후에 후반전 들어서 급격하게 경기의 흐름이 광주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광주가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2대1 승리까지 거둘 수 있었는데, 단순히 위치적으로 시스템적인 변화를 준 것뿐만이 아니고 그 변화가 어떻게 경기 중에서 실효했는지, 그리고 경기 중에서 어떤 식으로 FC 서울을 공략하는 데 도움을 줬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경기가 후반전이 시작됐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오른쪽 풀백인 이상기 선수가 오른쪽 스토퍼로 남아있고, 왼쪽 풀백이었던 김진호 선수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백쓰리, 3백의 윙백으로 전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2-4-1에 가깝게 위치가 구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가장 이날 경기에서 결국에는 핵심적이었던 부분이 곧바로 나오게 되는데, 지금 엄지성 선수를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마크를 시도하는 것이 이제 기성용 선수고, 반면에 오른쪽에서 광주FC 기준에서 오른쪽을 보게 되면은 최경록 선수에게 그전 상황까지 딸려갔던 것이 이제 이준모 선수인 것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중앙에서 중앙 미드필더 2명이 FC 서울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등 뒤에 있는 옵션을 마크하기 위해서 움직였는데, 그러면서 필연적으로 이 2명의 중앙 미드필더 사이 공간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그 사이 공간으로 결국 패스가 들어가서 공이 빠지게 되고, 이 플레이를 통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광주는 순식간에 FC 서울을 자신들의 박스까지 내려앉히는데 성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3-2-4-1 조금 전에 봤던 것과는 다르게 왼쪽 풀백이었던 김진호 선수가 경기 중에 이제 변화를 가져가면서 오른쪽 풀백으로 넘어와서 공격을 할 때는 오른쪽 센터백처럼 위치를 하고 있고, 반면에 왼쪽 윙백 자리로는 이상기 선수가 이동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전체적인 구조 자체는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리고 이어지는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중앙 미드필더 쪽에서 FC 서울은 다시 한번 또 눈앞이 아닌 자신들의 등 뒤에 있는 옵션을 계속해서 의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또 이어지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중앙 미드필더 2명 사이에 공간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죠. 기성용 선수가 최경록 선수를 또 의식하면서 그쪽으로 움직이게 되고, 그러면서 공이 전진했을 때 다시 한번 2명의 중앙 미드필더 사이, 그리고 결국에는 공간으로 보자면은 이 둘의 등 뒤 백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광주는 또다시 한번 FC 서울의 진영을 전체적으로 공략을 하게 되고, 서울은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박스까지 강제로 내려앉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후에도 광주는 계속해서 공의 소유권을 유지하게 되는데요. 공을 순환시키면서 뒤쪽으로 빠져나왔다가 이번에는 이제 측면으로 뒷공간으로 한 번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포지션 스위칭을 가져간 정우현 선수가 박스 안까지 들어가서 위협적인 찬스를 한번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자, 후반전 계속해서 이렇게 광주의 공격은 이어지게 되는데요. 여전히 3-2-4-1 대형을 갖춰놓고 공격을 전개하고 있는 광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2명의 중앙 미드필더 사이가 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해서 광주의 경우에는 3-2-4-1일 경우에 4에서 2명의 중앙,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격형 미드필더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광주 입장에서는 오른쪽 기준으로는 보통은 포지션 스위칭이 이뤄지긴 하지만 주로 최경록 선수였고, 왼쪽의 경우에는 엄지성 선수였는데요. 이 두 선수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로로 봤을 때는 하프 스페이스 공간, 그리고 세로로 봤을 때는 미드필더 라인과 백라인 사이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서울의 중앙 미드필더 2명은 계속 이 둘에게 고정이 되면서 자신들 사이의 공간을 노출하게 됩니다. 네, 지금도 보시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벌어지게 되고요. 측면으로 패스가 나왔다가 이제
횡패스가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도 정우현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 2명을 동시에 고정시킨 이후에 이번에는 중앙 미드필더 사이가 벌어지진 않았지만 되려 또다시 한번 등 뒤를 공략을 당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중앙 미드필더 2명의 등 뒤가 공략을 당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죠. 자, 지금도 광주에서 지공을 전개를 하고 있고요. 방금 전 상황과 마찬가지로 측면으로 공이 나간 이후에 횡패스가 이루어지면서 정우현 선수에게 공이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정우현 선수가 공을 가지고 여기서 템포를 조절하게 되고 여기선 또 이제 엄지성 선수와 정우현 선수가 스위칭이 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후방에서 공격을 계속해서 전개를 하고 있는 광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중앙 미드필더 2명이 자신들의 등 뒤에 있는 옵션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 둘의 사이가 벌어졌고 이번에는 9번 최전방 스트라이커라고 할 수 있는 백하 선수가 나와서 해당 공간에서 공을 받고 공을 연결해줘서 결국에는 백라인이 또다시 한번 내려앉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이제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 FC 서울도 마냥 두고 보지만은 않았는데요. 반면에 다소 즉흥적인 관점에서의 대처였기 때문에 되려 광주 입장에서는 공격을 전개하기가 조금 더 수월한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광주가 공을 후방에서 순환시킬 때 특히 미드필더였던 정우현 선수가 한 라인 밑으로 내려와서 공을 받자 FC 서울의 중앙 미드필더 중 한 명이었던 기성용 선수가 전진을 하게 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기성용 선수는 정우현 선수와 박태준 이 둘에게 2대1 상황이 걸리게 됩니다. 눈앞에 있는 옵션을 막기 위해서 전진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등 뒤를 이번에는 거꾸로 열어줄 수밖에 없게 되고요. FC 서울 쪽에서 풀백이 이번에는 전진을 하게 되는데 이 풀백에 대해서 측면에서 2대1 수적위를 걸게 되면서 결국에는 서울의 1선과 2선 이를 모두 비교적 손쉽게 벗겨내면서 앞으로 공격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광주는 측면에서 공을 받아서 계속해서 서울을 다시 한번 내려앉게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또 다시 한번 광주는 박스 쪽으로 계속해서 진입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먼 포스트 쪽으로 크로스가 올라가서 비교적 깨끗하게 찬스가 이어졌고 지금 상황에서도 볼만한 부분은 광주 쪽에서 파포스트 쪽에서 가져가고 있는 이 수적 우위인 거죠. 쉽게 얘기해서 공을 제어할 수 있는 수비는 한 명밖에 없고 광주 입장에선 3명의 수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이 이어졌지만 아쉽게도 득점으로는 연결되지는 못했습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성용 선수가 다소 전진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76분 33초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기성용 선수는 결국에는 또다시 한번 수적 열세에 놓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신의 눈앞에 있는 엄지성이냐 자신을 기준으로 측면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최경록이냐 사이에서 결국에는 또 양자택일이 걸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측면으로 빠지는 최경록 선수를 기성용 선수는 프리로 풀어주게 되고 최경록 쪽에서 프리로 공이 연결되게 되면서 광주는 다시 한번 오른쪽 측면으로 공격 방향을 전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가브리엘이 공을 가지고 있을 때 순간적으로 FC 서울이 더블팀이 오는데 오버랩을 시도하는 박태준 선수로 인해서 더블팀 사이의 간격이 순간적으로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때 보시게 되면은 광주의 스트라이커라고 할 수 있죠. 백하 선수 같은 경우가 센터백의 마크 범위에 있다가 순간적으로 파포스트, 먼포스트 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프리 상태에서 결국 결승골을 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장면에서 이제 약간 아쉽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서울 입장에서는 오른쪽 풀백이었던 최준 선수가 크로스가 올라오는 상황에서의 지역 방어를 온전하게 갖추지 못했다는 부분입니다. 크로스, 즉 페널티 박스 안, 골 에어리어 인근에서는 크로스에 대비하기 위한 온전한 관점에서의 지역 방어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수비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이 포스트를 기준으로 포지셔닝을 하게 되고 해당 공간에 대한 방어를 하면서 상대 선수를 수비를 해야 됩니다. 반면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우현 선수에게 조금 더 늦은 시점까지 시야가 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해당 공간, 즉 파포스트 쪽 공간을 완전히 내주면서 실점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16라운드에 있었던 경기들 중에 서울과 광주, 광주와 서울의 경기를 얘기를 해봤습니다. 후반전 있었던 변화, 시스템적, 전술적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해당 부분은 이정효 감독의 경기가 끝난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후반전에 전술적으로 변화를 줬는데 그것이 주요했고 그러면서 경기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광주 같은 경우에는 경기장 안의 상황에 대해서 뭔가 변화를 주기는 하지만 자신들의 원칙, 자신들의 게임 모델에서 완전히 큰 틀로 변화를 주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연속성, 규칙성을 가져가면서 뭔가 줄 수 있는 변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K리그 안에서도 이런 팀들이 조금 더 많이 나온다면 그리고
보셨던 것처럼 공을 가지고 11명이 축구를 하는 관점에서 11명의 선수들이 모두가 모든 상황에 대해서 뭘 해야 하는지 아는 그런 팀들이 많이 나온다면 축구를 보는 재미가 조금 더 또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크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오늘과 마찬가지로 또 K리그를 전술적으로 깊이 탐구해보는 영상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